이번 시간에는 이벤트 블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 3.0에서는 총 8개의 이벤트 블록을 제공합니다. 이벤트 블록 팔레트에서는 스크립트를 실행하거나 키보드 키를 눌렀을 때 또는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의 처리를 지원합니다. 또한 배경 변경, 음량, 타이머 등과 관련된 처리 또는 스프라이트 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 등을 제공하는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이벤트 블록 팔레트에서 제공하는 블록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총 8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블록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자 블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블록은 주로 모자 모형처럼 생긴 모자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자 블록은 스크립트의 실행의 시작 시점이 되는 블록으로 모자 블록 위에는 다른 블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로 특정한 이벤트를 지정하고 있어서 해당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 아래에 연결된 블록들이 실행이 됩니다.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살펴보면 무대에 보시면 무대 상단에 녹색 깃발이 있습니다. 이때 이 녹색 깃발을 사용자가 클릭하게 되면 그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블록 아래에 있는 블록들이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블록이 고양이 스크립트 영역에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이제 녹색 깃발을 클릭하게 되면 고양이가 무대의 중심 0,0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다음 과정을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즉 고양이가 앞으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15도 회전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회전을 반복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키보드 키를 눌렀을 때 블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의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요. 드랍다운 목록에서 여러 가지 키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키보드에서 해당 키를 눌렀을 때 이 블록 아래에 연결된 블록들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키는 기본적으로 스페이스 또는 화살표 키 또는 아무 키, 아무 키는 이제 아무 키나 눌렀을 때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A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 그리고 0부터 9까지가 있습니다. 영어 알파벳의 경우에는 대소문자의 구분 없이 입력하면 인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X좌표를 10만큼 바꾸게 하고,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X좌표를 마이너스 10만큼 바꾸게 하고,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Y좌표를 10만큼 바꾸게 하고,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Y좌표를 마이너스 10만큼 바꾸게 하면 화살표를 이용해서 무대에서 스프라이트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블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블록을 포함하고 있는 스프라이트가 만약에 여러분이 클릭하면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블록 아래에 연결되어 있는 블록들이 실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헬로우를 2초 동안 말하기, 이 블록이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영역에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면 무대에 있는 고양이를 클릭할 때마다 고양이가 2초 동안 헬로우라고 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배경이 바뀌었을 때 블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 여러분이 선택한 배경으로 변경될 때마다 해당 블록 아래에 연결된 블록들이 실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배경이 문으로 바뀌었을 때 I'm in the moon 이라고 2초 동안 말하기 블록이 고양이 스프라이트 영역에 정의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배경을 문으로 바꾸기 블록을 클릭해서 배경을 바꿔주면 고양이가 I'm in the moon 이라고 2초 동안 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음량 타이머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량이 10보다 클 때 또는 타이머가 10보다 클 때와 같이 블록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선택된 항목, 즉 음량 타이머의 값이 설정한 값보다 커지면, 즉 조건이 만족되면 이 블록 아래에 연결되어 있는 블록들이 실행이 됩니다. 스크래치에서는 마이크를 연결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소리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음량은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크에서 입력된 소리의 크기이며 스크래치에서는 1부터 100 사이의 값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머의 경우에는 스크래치에서 사용하는 기본 변수로 스크래치 에디터를 실행시킨 시점부터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0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증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대에 보이시는 것처럼 음량이 10보다 클 때 Be Quiet를 2초 동안 말하기 블록이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마이크에 소리를 입력했을 때 그 값이 10보다 크다면 해당 블록이 포함되어 있는 스프라이트가 Be Quiet라고 2초 동안 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타이머가 10보다 클 때 타임즈 업이라고 2초 동안 말하기 블록이 만약에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코드 영역에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타이머 시간이 10초가 넘었을 때 해당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타임즈 업이라고 2초 동안 말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메시지 신호 보내기 블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 여러 스프라이트들을 사용할 때 각 스프라이트들 간에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스프라이트로 테라라는 스프라이트를 추가해서 고양이 스프라이트와 메시지를 주고받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신호 보내기, 즉 브로드캐스트라는 블록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브로드캐스트 블록을 이용하면 모든 스프라이트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랍다운 목록에서 새로운 메시지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프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내는 예제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새로운 메시지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메시지의 이름을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가 이제 새로운 메시지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테라 스프라이트의 코드 영역에 점프 신호 보내기 그리고 It's fun을 2초 동안 말하기 블록을 정의한 다음에 실행하면 테라 스프라이트가 점프라는 메시지를 모든 스프라이트에게 방송하고 It's fun이라고 2초 동안 말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메시지는 받았지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신호를 받았을 때 블록을 사용하면 스프라이트가 선택된 메시지를 받았을 때마다 어떤 행동을 하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점프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점프를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점프 신호를 받았을 때 Y좌표를 40만큼 바꾸고 잠깐 기다렸다가 Y좌표를 다시 마이너스 40만큼 바꾸게 되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테라 스프라이트가 점프 신호를 방송하고 고양이가 점프 신호를 받으면은 고양이가 이제 점프를 하는 모습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잠깐 이제 점프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시지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 블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시지 신호 보내기 블록은 모든 스프라이트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메시지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 블록은 각 스프라이트가 해당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각 스프라이트마다 실행되도록 설정된 코드의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메시지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 블록 아래에 연결되어 있는 블록들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신호 보내기 블록이랑 차이는 다른 스프라이트들이 행동을 완료하도록 기다리는지 기다리지 않는지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테라 스프라이트의 코드 영역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점프 신호를 보내고 기다리기 블록을 사용해서 점프 신호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It's fun을 2초 동안 말하기 이 블록을 정의하고 실행하게 되면 테라 스프라이트가 점프 신호를 보내고요. 고양이가 점프를 완료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이제 점프 신호를 받았을 때 하는 행동을 다 완료한 다음에만 테라 스프라이트가 It's fun이라고 2초 동안 말하게 되는 거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테라 스프라이트가 고양이가 점프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It's fun이라고 말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벤트 블록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결승선을 향해 달리기 게임을 만들어 봤었는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점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시지를 이용해서 결승선을 향해 달리기 게임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시지 신호 보내기 블록을 이용해서 스프라이트 둘 중에 하나라도 결승선에 먼저 닿았을 때 모두 시작 위치로 이동시켜보는 기능을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리스타트라는 이름의 메시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두 스프라이트 모두 결승선에 닿았을 때 리스타트 신호를 보내도록 하는 거죠. 다음으로 리스타트 메시지를 받으면 각각의 스프라이트가 초기 위치로 이동하도록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초기화 블록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고양이의 초기 위치로 이동하고 모양도 첫 번째 모양으로 바꿔주고 토끼도 토끼의 초기 위치로 이동하고 모양도 토끼의 초기 모양으로 바꿔주는 코드를 작성하면 저희가 메시지를 이용해서 결승선을 향해 달리기 게임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스프라이트가 결승선에 닿았을 때 모두 초기 위치로 이동하는 기능을 구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습을 통해서 한번 직접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결승선을 향해 달리기 게임을 만들었었는데요.
이 스프라이트가 토끼나 이제 고양이가 결승선에 도달을 해도 그냥 뭐 그 자리에서 이제 끝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메시지를 이용해서 결승선에 이제 누구라도 먼저 닿으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두 스프라이트가 모두 초기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녹색 깃발을 클릭하면 토끼가 움직이고 고양이가 가다가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다음에 이제 진행이 이제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원래는 이제 리셋 키를 만들어 가지고 초기 위치로 이동시킬 수도 있는데 저희가 키보드 버튼을 누르지 않고 이제 결승선에 닿기만 하면 한번 초기 위치로 이동하게끔 해보겠습니다. 그래 이를 위해서는 이제 먼저 이벤트 블록 팔레트에서 메시지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시지 이름은 restart로 할게요. restart. 그래서 restart 메시지를 하나 만들면 저희가 이제 restart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고양이 코드에서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뭐 이제 결승선에 닿았는가 하고 이제 만세를 2초 동안 말하고 클래핑을 재생하는데 이때 이제 요거를 수행하고 나서 저희가 요 메시지를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메시지를 이렇게 리스타트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리스타트 메시지를 바로 보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잠깐 기다렸다가 한 1초 정도 기다렸다가 뭐 리스타트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줘야 됩니다. 토끼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만약 결승선에 닿았는가 이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이제 움직일 수가 있죠. 결승선에 닿았는가 그럼 닿았으면은 잠깐 한 1초 정도 기다렸다가 뭐 토끼가 먼저 이제 결승선에 닿았으면은 토끼가 이제 리스타트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끼는 컴퓨터로 이제 녹색 깃발을 클릭하면 움직이게도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결승선에 닿았을 때까지 반복하게 하죠.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이제 추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1초 기다리기, 리스타트를 복사해가지고 뭐 아래쪽에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이렇게 붙여주면은 마찬가지로 이 녹색 깃발을 클릭해가지고 토끼가 이렇게 결승선에 닿았을 때도 리스타트 신호를 이제 보내게끔 이제 하겠습니다. 리스타트 신호를 보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아직 뭐 리스타트 신호를 받았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뭐 아무런 진행이 없죠. 그래서 저희가 요 이벤트 블록 팔레트에서 리스타트 신호를 받았을 때 요 블록을 가져와서 초기 위치로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초기 위치 바꾸는 거를 만들었었어요. R키를 눌렀을 때. 그래서 이 코드를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타트 신호를 받으면은 토끼의 위치를 마이너스 200에서 55로 이동시키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모양으로 바꿔주고 이 코드를 마찬가지로 이제 고양이 코드도 이제 고양이 스프라이트에도 이제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리스타트 신호를 받았을 때 마찬가지로 고양이도 초기 위치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요거를 이제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초기 위치로 바꿔준 다음에 게임을 시작해가지고 고양이가 먼저 이제 도달하게 되면은 아직 다 안 갔는데 1초 후에 이제 초기 위치로 이제 바뀌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이용하면 뭐 이 밖에도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뭐 상상력을 발휘해서 결승선을 향해 게임을 좀 더 재미있게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리 블록과 음악 블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리 블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 3.0에서는 총 9개의 소리 블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소리 팔레트는 소리를 재생하거나 소리를 끄고 또는 음 높이 또는 음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리 재생하기 블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재생하기 블록은 선택한 소리를 재생하고 동시에 아래에 연결된 블록들을 실행하는 블록입니다. 드랍다운 목록에서 여러분이 다양한 이용 가능한 소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소리를 소리 탭에서 추가해야 하는데요. 소리 저장소에서 소리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마이크로 여러분이 소리를 직접 녹음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PC에서 직접 소리를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리 끝까지 재생하기 블록입니다. 소리 끝까지 재생하기 블록은 선택한 소리를 끝까지 재생하고 난 다음에야 아래에 연결된 블록이 실행됩니다.
소리 재생하기 블록과의 차이는 소리 재생하기 블록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재생됨과 동시에 아래에 연결된 블록들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루스터 재생하고 어떤 동물일까요? 말하기 이 블록을 실행하게 되면 루스터는 이제 수탉인데요. 수탉이 우는 소리가 재생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수탉이 우는 소리가 재생되는 것과 동시에 무대에서 스프라이트가 어떤 동물일까요? 라고 말하게 되고요. 만약에 루스터를 끝까지 재생하고 어떤 동물일까요? 말하기 이 블록을 실행하게 되면 먼저 수탉 울음소리가 끝까지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재생이 끝난 다음에 스프라이트가 어떤 동물일까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모든 소리 끄기 블록입니다. 모든 소리 끄기 블록을 실행하면 현재 모든 스프라이트와 무대에서 재생 중인 모든 소리 파일의 재생이 중단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재생 중인 소리를 중단하고 새로운 소리를 이어서 재생하고 싶을 때 우리가 모든 소리 끄기 블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메시지 방송하기와 메시지를 받았을 때 블록과 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플레이리스트,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스크래치를 써서. 예를 들어서 이제 뉴송이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현재 재생 중인 모든 소리를 끄고 예를 들면 팝을 재생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구현할 때 우리가 이제 모든 소리 끄기를 한번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높이 효과 바꾸기와 정하기 블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효과 바꾸기 블록은 현재 높이 값에 설정한 값만큼을 더하는 블록입니다. 스크래치 3.0에서 높이를 10만큼 바꾸는 것은 10만큼 이제 올리는, 반음을 올리는 것과 같고요. 마이너스 10만큼 바꾸는 것은 반음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옥타브를 올리려면 따라서 120만큼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올리려면 120만큼 바꾸고 내리려면 마이너스 120만큼 바꾸면 됩니다. 한 옥타브는 이제 반음이 12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높이 효과 정하기 블록은 현재 높이 값을 설정한 값으로 변경하는 블록입니다. 다음으로 음향 위치 왼쪽 오른쪽 효과 바꾸기와 정하기 블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은 설정한 값에 따라 오디오의 출력 위치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블록입니다. 음수는 오디오의 출력을 왼쪽으로 이동시키고요. 양수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리를 재생했을 때 스피커의 양쪽에서 다 이제 재생이 되는 건데 요거를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고 싶을 때 우리가 이 블록을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 위치 왼쪽 오른쪽 효과 바꾸기 블록은 현재 위치 값, 즉 현재 출력 위치 값에 설정한 값만큼 더하는 블록이고요. 10만큼 더하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음향 위치 왼쪽 오른쪽 효과 정하기 블록은 현재 위치 값을 설정한 값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리효과 지우기 블록입니다. 소리효과 지우기 블록은 현재 적용된 모든 소리효과, 즉 스크래치 3.0에서는 높이와 음향 위치 왼쪽 오른쪽 효과가 있는데요. 이런 효과를 모두 제거하는 블록입니다. 다음으로 음량 바꾸기와 정하기 블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 3.0에서 음량은 기본적으로 0부터 100 사이의 값으로 설정이 되고요. 100이 기본 음량으로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음량 바꾸기와 정하기 블록은 음량을 줄이고 싶을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량 바꾸기 블록은 현재 음량 값에 지정한 값을 더하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음량이 100일 때 음량을 마이너스 10만큼 바꾸기를 실행하면 음량은 90이 됩니다. 다음으로 음량 정하기 블록은 음량을 지정한 비율로 설정합니다. 음량을 100%로 정하기 블록을 하면 현재 이제 음량이 음량 값에 상관없이 다 이제 100%로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음량 값은 스프라이트 하나마다 이제 설정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음량 값을 각 스프라이트마다 따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량이 다른 두 가지 소리를 동시에 재생하려면 저희가 적어도 두 가지 스프라이트를 이용을 해야 음량이 다른 두 가지 소리를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량 리포터 블록입니다. 음량 리포터 블록은 현재 음량 값을 반환하는 블록이고요. 만약 이제 블록 팔레트에 있는 음량 블록 옆에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무대 왼쪽 상단에 현재 음량 값이 표시가 됩니다. 다음으로 음악 블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 3.0에서는 확장 기능 추가하기를 이용해서 음악 블록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 블록을 추가하면 다양한 타악기를 연주할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악기를 또 연주해 볼 수 있고요. 또 악기 연주의 빠르기도 조절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빠르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기는 이제 템포인데요. 빠르기는 이제 스크래치에서 악기와 타악기가 연주되는 속도, 즉 분당 박자수 BPM을 의미합니다. 빠르기의 값이 클수록 악기와 타악기가 더 빠르게 연주가 됩니다. 그래서 빠르기는 기본 60bpm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60bpm이라는 것은 한 박자를 1초 동안에 연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빠르기는 최소 20에서 500까지 설정이 가능한데요. 너무 작은 빠르기나 너무 큰 빠르기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어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60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빠르기 리프터 블록은 현재 빠르기의 값을 반환하는 블록이고요. 빠르기 블록 왼쪽에 있는 체크 상자가 체크되어 있으면 마찬가지로 이제 무대 왼쪽 상단에 빠르기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다음으로 빠르기 정하기와 바꾸기 블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기 정하기 블록은 현재 빠르기를 지정한 값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빠르기 바꾸기 블록은 현재 빠르기에 지정한 값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빠르기가 60일 때 빠르기를 20만큼 바꾸기를 하면 빠르기는 80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기 값을 20보다 작은 값으로 설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20으로 설정이 되고요. 500보다 큰 값으로 설정을 하면 자동으로 500으로 스크래치에서 설정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타악기를 연주하기 블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 3.0에서는 총 18가지 타악기 소리를 지원합니다. 다양한 드럼 소리부터 해가지고 탬버린, 박수 이런 타악기 소리를 지원하고요. 드랍다운 목록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타악기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선택한 타악기를 설정한 박자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0.25박자로 연주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박자의 길이는 빠르기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60bpm이면은 1박자가 1초 동안에 이제 연주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박자에 따라서 이제 길이가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박자 시기 블록은 설정한 박자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는 블록입니다. 달리 말해 소리 재생을 멈추는 블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네어 드럼은 이제 작은 북인데요. 스네어 드럼 타악기를 0.5박자 연주하고 0.2박자 쉬기 이 과정을 3번 반복하는 블록을 실행하게 되면 타악기, 그러니까 작은 북을 0.5박자로 한 번 치고 그 다음에 0.2박자 쉬고 다시 0.5박자로 한 번 치고 0.2박자로 쉬고 0.5박자로 한 번 치고 0.2박자로 쉬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음정 연주하기 블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정 연주하기, 음정은 이제 노트인데요. 음정 연주하기 블록은 설정한 박자로 설정한 음을 연주합니다. 예를 들어서 60번 음을 0.2박자로 연주하기 하면 60번 음정을 0.2박자로 연주하게 됩니다. 스크래치 3.0에서 기본적으로 악기는 1번 악기인 피아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악기도 이제 설정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음정 연주하기를 좀 더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음정을 연주하기 위해서 이제 음정 값을 입력하려고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피아노 건반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피아노 건반에서 원하는 음을 선택해서 음정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직접 숫자를 화면에 입력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음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60번 음은 기본적으로 중간시 도음을 의미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악기 정하기 블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기 정하기 블록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연주에 사용할 수 있는 악기를 선택할 수 있고요. 드랍다운 메뉴 버튼을 이용해서 사용한 악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스크래치 3.0에서는 총 21가지의 악기를 지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아노가 기본 악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스프라이트는 한 번에 하나의 악기만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 개의 악기를 동시에 연주해서 합주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여러 스프라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소리 블록과 음악 블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실습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다양한 음악 기능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